안녕하세요. 도사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저 어저께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뉴스에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보증금을 다 날렸다? 30대인데? 근데 공인중개사 책임이 없다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리고 봤더니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0대 남성 A씨인데 작년 7월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보증금은 1억 9천이었는데 9월 초에 잔금 치르러 갔더니 안 나온 거예요, 사무실에. 그러니까 다른 공인중개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괜찮다, 문제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출까지 받아서 나머지 1억 9천만 원을 다 지급했어요.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입자도 남아있는 사람이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보증금 연체를 날렸다. 그 임대인한테 준 돈이 계약금 1,000만 원하고 잔금 1억 8천만 원까지 줬는데 결국은 1억 9천만 원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했다. 잠적을 했으니까 임대인 연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한테 소송을 했냐면 공인중개사한테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한테 보통 이런 소송은요, 임대인한테도 소송을 걸고, 피고가, 임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 개인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돼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협회의 경우에는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공제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물어주겠다. 얼마까지? 개인의 경우에는 1억,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2억 원까지 물어주겠다라고 하는 공제 증서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제에다가 청구를 하면 되는데 공인중개사에다가 협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임대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세 군데가 된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공인중개사 협회에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없다. 어제 뉴스에 나오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봤죠. 임대인한테 승소 판결받아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어차피 돈도 없는 사람일 테고 그냥 날라버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중개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중개사를 통해서라도 그 공제금을 받거나 그래서 손해를 만회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진 거예요. 법원이 뭐라고 했다는 거냐면 손해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불법행위 그리고 잠적 때문이지 중개사들이 임대인의 잠적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도 책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는 아직도 납득이 안 간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공제증서 믿고 내가 계약했는데 그럼 공제증서가 뭐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안 나타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 안 나타나는데 내가 여기 입금해도 돼요? 라고 하니까 공인중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괜찮다. 뭐 이분이 그냥 그럴 사람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냥 단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당신들이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법인책으로는 돼 있는 데다 보니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넣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공제증서 뭐냐. 공인중개사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 어떠신가요? 법적인 시각과 이게 일반적인 시각이 좀 다른 건데 공인중개사가 괜찮아요 하라고 한 게 과연 법적 의무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만약에 안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연락해보세요. 이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업무상으로는 당연히 갖춰야 되는 절차 같거든요. 제가 봐도 이상하다. 왜 안 나왔죠? 그럼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왜 안 나오세요? 그거 갖고 나오셔야죠. 나중에 인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나갈지 정확하게 말씀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면 잔금 못 넣죠. 이렇게 했어야 돼 맞는데 그 선이 법적 의무를 과연 이게 넘은 거냐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럼 그것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1심 법원이긴 하지만 그냥 이 정도면 네 책임 아닌데 공인중개사? 이거는 임대인이 안 나온 거지. 임대인이 안 나오는 거 이 사람이 알았겠어요? 이렇게 본 건데 물론 저희가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세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법적 의무를 해태한 거냐.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거냐. 선관주의 의무가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거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인중개사로서의 직업적 의무를 다한 거냐. 왜냐하면 분명히 안 나왔다 그러면 그분이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서류는 그럼 미리 임대인 서류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계약서는 썼지만 잔금 주고 하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과정으로 계약이 됐는지를 분명히 잘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입금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중간에 얘기하고 왜 안 나왔지? 그 얼굴 뭐 그 전에 봤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잔금 낼 때도 보통 보고 영수증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거 괜찮은지,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대출이 있었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고 잔금 내면서 확정일자 다 받고 다 하셔야 되거든요. 좌우간 이 정도로 위험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더 강조한다면, 아니, 우리는 잘 모르니까 중개사 믿고 하는 거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지금 계약을 하는 건데 그럼 중개사 네가 보증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인들 생각은 이런 거고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일반인들 생각하고는 좀 동떨어진 판결을 한 건 맞다. 공인중개사 생각보다 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 중개할 때 중개 수수료가 적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 받으면 이 정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막 집에서 놀다가 나 뭐 퇴직했는데 뭐 할까? 공인중개사는 할까? 그래서 막 몇천 명씩 이렇게 공인중개사 따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변호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개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섣불리 우리가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보기 전에는 뭐 법원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항소심에서 좀 더 다퉈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뭔지를 따져보셔야지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